조정식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장이 되면 거부권 제의를 180석으로 조정하겠다. 네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 헌법 개정의 문제입니다. 네. 헌법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 그것만 갖고 헌법 개정한다고 하면은 네. 좀 이상하겠죠, 사실은. 예. 지금은 87년에 지금 현재 헌법이 그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 이후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그 사회적 기본권 문제 네. 그런 문제들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변화된 네. 상황들인가 그런 문제들. 예. 그다음에 어쨌든 뭐 또 국회 권력기관 상관의 역할의 문제들, 그 감사원의 문제들 뭐 네. 많거든요. 굉장히 네, 또 네. 대통령의 권한을 좀 축소해야 된다는 문제들. 네. 그냥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에 있어서는 5년 단임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기 예. 때문에 이런 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고 네. 개헌은 일단 국회에서 개헌서는 200석이 넘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이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국회 200석 또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거는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예. 그런 점들을 고려돼야 되지. 예. 지금 와서 지금 단계에서 예. 뭐 대통령 거부권 그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갖다 낮춘다. 네. 그거의 개헌에 예. 어쨌든 주제가 돼서는 좀 예. 국민들이 예. 좀 이해하기 쉽지 않겠죠. 예. 네네. 근데 사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그렇죠. 포함하는 네. 그런 문제를 문제도 있고요. 네. 포함해서 네. 사실은 개헌해야 되는 이슈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에서 이제 각각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 5.18 정신을 예. 우리 헌법 전문에 삽입하는 문제는 예. 여야의 어떤 의원도 지금 반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뭐 개별적으로는 모르지만 당에서 다 입장을 그렇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이기 예. 때문에 늘 집어넣어야 된다고 보고 네. 있고요. 우리가 어쨌든 5.18 이후에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예. 이런 나라는 다 국민의 자유권, 기본권들이 확장되는데 5.18의 역할은 너무너무 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정신이 담겨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임기 단축 문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임기 단축 문제는 네. 현직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니 현직 대통령도 예. 물론 뭐 이번 총선에서 심판이 예. 사실상 탄핵이 아니냐라는 네. 의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예. 국민에 의해서 헌법적 절차에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그 문제를 하던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네.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국가 예. 발전을 위해서 예. 내 임기를 단축하고 하면서 어쨌든 뭐 5년 중임제, 4년 예. 중임제든 예. 뭐 다른 제도든 예. 이런 거 한번 논의해 보자. 예.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삽입 문제 네. 이런 거 포함해서 개헌하겠다고 결심한다면 예.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평가받는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반전하는 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아, 그럼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일단 민주당 안에서는 새 후보가 네. 경선을 하게 되는 겁니까? 국회의장 원래 경선합니까? 그동안 그랬었나요? 국회의장은 일단 국회법에는요. 예.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다만 다수당에서 뭐 추천한 분이 한 분 예. 나와갖고 예. 그러니까 그분이 뭐 이렇게 후보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아무나 쓰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가서 제가 후보가 아니라도 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후보 등록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만 이제 다수당에서 추천받은 분이 되는 게 이제 그건 확실한 관행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나오려고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 분이 뭐 저를 포함해 세 분이고 네. 또 다른 분들도 지금 네. 아직은 이게 공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 또 몇 분 더 계시다고 이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이후에 결정될 문제고 어쨌든 뭐 당내에서 네. 이제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분이 되겠죠. 네. 결선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결선 투표 가능성도 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다만 뜨겁게 어쨌든 뭐 네. 의원들이 예. 저는 뭐 결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이 다음에 대선에 승리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대선, 많은 네. 분들이 예. 총선의 승리보다는 대선의 승리가 더 중요하다. 네.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이재명 지금 당대표고 네. 그런 관계에서 예. 어떤 분이 국회의장이 돼갖고 국회를 운영하는 게 네. 그리고 바람직한 건지 그런 고민들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여야 협치를 굉장히 이제 저는 평소에 강조를 늘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당의 동의와 여당이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 운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판단을 이제 늘 하시는 분인데 이를테면 건건이 이제 그 이번 지난 국회처럼 뭐 민주당이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건건이 반대한다면 그 어떻게 그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 국회 운영의 일차적 책임은 다수당에 있는 겁니다. 네. 여당이 아니라 예, 예. 행정부의 운영은 대통령에게 있고 예, 예. 대통령이 뒷받침하는 게 여당인데 예. 국회 운영 국회 다수결 다수당. 아닙니까? 예. 민주주의가 그렇습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다수결이거든요. 예. 국회 원리는 다수결의 원리인데 네. 다수당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죠. 네. 여야가 합의를 종용하고 네. 이끌어내고 조정하고 중재해야 되겠지만 네.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예. 결국 다수당의 의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요. 예. 너무나 단순한 거죠. 예. 근데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네. 국회의장에 관련해 갖고 이러저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신의, 신뢰. 예. 국회의장이 비록 무소속이지만 예. 당과 정말 예. 신뢰성 있는 예. 관계를 맺어 갖고 예.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요. 지금 사실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 자체를 이제 열지를 저는 뭐 그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자세는 아니다. 네네. 예. 왜냐 예. 국회의장이 네. 본회의 의사 진행하면서는 교섭단체 대표 협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합의가 아니거든요. 예. 협의. 협의하는 거거든요. 예. 협의. 예.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국회의장한테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갖고 예. 여야 가능 합의해서 오면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그 협의를 갖다 합의처럼 운영하신 거죠, 사실. 협의를 네. 합의처럼. 예, 그래서는 안 되죠. 그것은 네네. 국회 운영에도 원칙에 맞지 않다. 국회의장 협의가 될 수 있게 만들어내야죠, 사실. 그게 사실은 그게 일차적인 책임이죠. 예, 그게 역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예, 역할입니다. 예. 예? 아니 국회의원들이 의장실 앞에 가서 농성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좀 너무. 협의가 될 수 있게 하고 예. 그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네. 바로 예.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갖고 예. 국회의장이 예. 이건 내가 결정하겠다 해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네. 그게 안 되면 대통령 여당 같은 경우는 소수당이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9번이나 거부권 행사할 동안 김진표 의장이 한 말도 안 하고. 저는 가장 아쉬운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이게 중대한 입법권의 침해인데 예. 이게 거부권 행사할 때도요. 예. 이게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거부권 행사하면 예. 상권 분립의 의미도 없고 예. 입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기 네. 때문에 위헌적인 행위죠. 위헌행위다. 위헌행위죠, 사실. 근데 예. 내재적인 한계라는 것들은 예. 이게 결국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법안이라든가 예. 또는 분명히 명백히 봐서 너무나 명백한 위헌적 요소가 있을 때 예. 이러한 점 때문에 안 예. 된다고 해야 예. 되는 거지. 예. 본인 더군다나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거라든가 네. 이건 안 돼. 자기 배우자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해서는 안 안 되는 되는 거죠. 거죠, 사실은 그게 사실은. 국회 통과되면 예. 그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넘어서 거부권 행사됐다고 봤을 때라고 네. 하면 국회 입법부의 야당 그 다수당 출신이 아니라 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이것은 자제돼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했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 당장 이제 그 홍익표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5월에 최소 2번 이상의 그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다른 거 다 떠나서 최상병 특검법하고 그다음에 전세사기 특별법,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좀 통과를 시켜야 된다. 거부권 행사하게 된다면 재의결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네네. 김진표 의장이 어떻게 할까요? 참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뭐 답변하기 좀 그렇긴 한데 네. 김진표 의장님도 최소한 이거는 21대 국회에서 한번 네. 마무리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예. 생각을 갖고요. 예. 그분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의사일정에 넣어가고 표결하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네. 더군다나 이거는 국회의원들의 뜻이 아니라 네. 이번 총선 과정을 네. 통해서 나타난 국민의 여론들 예. 민심이거든요. 그게. 예. 예, 예, 네.